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2020년 올해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일까요? 네,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을 휴전하기로 협의하면서 한반도는 휴전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전쟁으로 무너졌던 건물을 다시 세우고 불에 타버린 땅에 나무와 풀이 새롭게 자라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아직도 총과 대포를 서로를 향해 쏘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전쟁은 영화나 게임에서 보는 것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민간인들도 죽거나 다치고 또 살던 집을 잃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처럼 어린 학생들도 소년병으로 끌려가 전쟁에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의 제목은 정말 마법같이 들리는데요.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 2020 미츠홀북 어린이 분야 도서로 선정된 책으로 조이스 암스트롱이라는 외국인 작가님이 쓰신 글에 서연 작가님의 그림이 더해진 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책 속의 그림을 특유의 귀여운 그림체로 그려주신 서연 작가님을 모시고 그림책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을 모시기에 앞서서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셨고요.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교 힐스에서 그림책, 창작을 공부하셨습니다. 그 뒤로 본격적으로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첫 작품인 눈물바다를 시작으로 커졌다, 두근두근 1학년 등 많은 작품을 쓰고 그리셨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전공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셨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그림을 좋아했고요. 사실은 만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걸 따라 그리고 하는 걸 좀 굉장히 즐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줘서 지금까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미술대학을 졸업하신 뒤에 또 바로 일러스트레이션 학교에서 그림책을 공부를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미술을 공부했다고 해도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화가나 미술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 그림책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려왔고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이나 글보다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했고 되게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만든 그림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림책 작가를 꿈꾸게 됐습니다. 네, 작가님 작품을 보면요.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또 기발한 내용도 많아서 어릴 때 책 읽기를 좋아하셨거나 또 글쓰기를 잘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지금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어린이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책보다도 오히려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뭐 만화라던가 아니면 영화, 드라마 이제 그런 것 같은 이제 조금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좀 다양하게 즐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저에게 조금 자양분이 돼서 지금 그림 이야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작가님께서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이 탄생하게 된 과정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저도 살짝 작가님이 준비하신 그림을 봤는데 그림책이 한 번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에서 나오는 주인공 나와 수지, 그리고 친구들의 모습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작가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쓰신 작가분이 미국 작가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원고를 받았을 때 원래 미국에서 출간된 원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원서를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이제 출판사랑 미팅을 하고 원고를 받으면서 원서를 먼저 봤거든요. 근데 너무 그림이 훌륭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고 자체는 너무 재미난데 제가 이제 원래 나와 있던 원서의 그림과 좀 다르게 뭔가 확실히 좀 차별화되게 이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있었는데 원고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고 이제 욕심이 나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은 이제 아이들의 모래성 싸움을 가지고 이제 전쟁 용어를 설명하는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용어나 이제 전쟁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와 수지라는 아이 두 명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서에서는 그 두 아이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좀 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특징 있고 재미나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동물을 의인화해서 두 아이의 모습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조금 구상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여자아이인 수지 같은 경우는 조금 귀여우면서도 좀 심술맞고 깍쟁이 같은 부분도 좀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돼서 약간 고양이, 네, 암컷 고양이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모두 이제 수영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수지 같은 경우도 뭔가 고양이 소녀가 입으면 고양이 소녀가 이제 입는다면 어떤 스타일의 수영복이 좀 더 귀여울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땡땡이 수영복을 입으면 이제 비키니로 된 땡땡이 수영복을 입으면 참 귀엽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상을 하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간 비키니에 하얀 땡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빨간 도트 무늬가 있는 그런 약간 치마 모양의 귀여운 비키니라든지 좀 이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이 친구에게 조금 어울릴 만한 모습을 좀 구상을 했었고요. 이제 주인공인 또 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토끼 소년으로 표현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망토로 이제 걸고 있는 이제 목에 이제 메고 있는 토끼 소년으로 그렇게 좀 표현을 해서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구상을 하고 나서 썸네일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썸네일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딱 영어 단어죠. 이제 손톱 스케치라고 불리우는데요. 이제 손톱처럼 좀 작게 스케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썸네일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스케치를 조금 자세하게 하기 전에 썸네일 스케치 작업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썸네일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처럼 작게 장면들을 이렇게 그려 넣어서 전체적인 장면의 흐름이나 이제 균형 그리고 이제 장면의 이제 강약 같은 것들을 한눈에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썸네일 작업을 통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그 장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여기서 확정을 짓고 이제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스케치를 한 후 이제 채색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썸네일 작업에서 이제 그 대체로 이제 장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거의 이제 이 안에서 확정을 지었었는데요. 썸네일 작업을 작가들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의 썸네일 작업을 통해서 이제 장면을 좀 수정을 하고 이제 다듬고 하면서 이제 좀 장면을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썸네일 작업을 하는데 1차 썸네일에서는 결말에 이제 그 그림이 조금 달랐었어요. 어떻게 달랐냐 하면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제 출간된 그림책과는 조금 다르게 수지와 내가 이제 갈등을 겪지만 이제 화해를 통해서 함께 이제 손을 잡는 모습이 클로즈업이 되는 것으로 이제 처음에는 결말의 장면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조금은 좀 장면이 약간 심심하고 그 감정이 조금 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출간된 책에서 보실 수 있는 나와 수지가 손을 잡고 그 바닷가 모래사장을 떠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결말을 이렇게 확정을 짓고 이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썸네일 스케치를 보셨고요. 이제 이 1차 썸네일 스케치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썸네일 스케치를 통해서 이제 장면들을 모두 이제 확정을 짓고 이제 장면이 확정이 된 후에 그 채색 방식을 이제 작가들은 대체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그림책에 가장 좀 어울릴 만한 채색 방식이 뭘까? 어떤 재료를 써서 채색을 하는 게 좋을까? 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지가 바닷가에 들어오는 장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채색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손으로 펜을 이용해서 수작업을 한 후에
그걸 스캔을 받아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채색을 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채색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러면 펜 라인을 조금 이제 좀 더 밀도를 높여서 이제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명암을 넣어보고 선을 조금 더 많이 써보자,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림을 또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작업하실 때에는 직접 손으로 수작업하는 거랑 그럼 컴퓨터로 하는 거랑 두 가지 다 병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병행을 하는 것을 조금 많이 즐기고 있고요. 이제 100%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이라도 이제 수작업의 느낌이 들어가는 걸 제가 좀 좋아해서 음. 좀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이렇게 또 배경을 넣어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결국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결론이 들어서 이제 제가 손으로 그린 펜 작업에 이제 색연필과 물감을 가지고 이제 채색을 한 조금 따뜻한 방식으로 이렇게 채색 방식이 결정이 되어서 이제 지금의 책으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읽었을 때 좀 더 신기했던 게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림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도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른들 같은 경우도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다가가기 힘든 단어인데 어른들도 굉장히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저도 그래서 처음에 원고를 받았을 때 사실은 이렇게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원고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었지만 전쟁이나 전쟁 용어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하나 읽어보면 굉장히 좀 진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만화적인 조금 상상이나 이제 그림을 좀 즐겨하는 저한테 뭔가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전쟁이라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소재를 조금 만화적으로 재미있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표지 작업들도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좀 구상을 해서 출판사에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표지의 제목이 조금 달랐어요. 지금은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출간이 됐죠. 네, 처음에는 어떻게 전쟁을 평화로 되돌릴까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그리기보다는 제목 자체를 조금 부각시키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배경에는 이제 표지 그림 자체는 이렇게 좀 잔잔한 배경으로 이렇게 깔리고 제목 자체를 조금 강조하는 그런 스케치들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스케치들이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보니까 내용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조금 캐릭터들의 발랄함이나 그런 귀여움들이 표지 자체에 조금 표현이 좀 덜 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는 캐릭터 이제 주인공이죠. 토끼 소년인 나를 주인공에 크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토끼 소년이 두르고 있는 그 수건에 이제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넣는 방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좀 다시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고요. 이제 뒷표지에는 그 토끼 소년이 가리고 있는 수건 속에 사실은 좀 평화를 상징하는 조금 기분 좋은 들꽃이 숨겨져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표지를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작가님이 쓰신 다른 작품이 눈물바다나 커졌다에선 작가님께서 또 직접 글과 내용을 모두 작업을 하셨잖아요. 이 책처럼 이렇게 뭔가 글 작가가 따로 있고 그림만 그리는 것과 두 가지 다 내가 하는 것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아무래도 작업 기간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눈물바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글과 그림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야기 아이디어를 짜고 발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완성을 하는 것까지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좀 길게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년 이상, 2, 3년 가까이 이제 걸리기도 해서 사실은 조금 어떨 때는 좀 오래 좀 이렇게 묵혀놓기도 하고 작업이 잘 안 될 때는 잠깐 미뤄뒀다가 다시 꺼내어 작업을 하기도 해서 사실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데 이제 그 작가가 따로 계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야기의 조금 시작을 이미 이제 그 작가분이 하셨고 그 원고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제가 재해석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 시간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비교해 보자면 작업 시간이 훨씬 조금 적게 걸리고요. 이제 작게는 3, 4개월 정도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는 작업 시간에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가로서 약간 작업의 좀 즐거움을 비교하자면 사실은 뭐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쓰신 그 작가분의 이제 그림을 그릴 경우에는 제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라던가 세계 그런 좀 다양한 스토리들을 좀 만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이야기를 만든다면 그려보지 않았을 법한 그런 소재들을 좀 만나는 즐거움과 기대가 있어서 굉장히 좀 작업을 하는데 좀 색다르고 재미있고요. 이제 눈물바다처럼 제가 좀 글그림을 함께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어떤 하나의 좀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약간 건물을 짓듯이 하나의 세계를 하나하나씩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리는 좀 그런 재미들, 그리고 약간 좀 뿌듯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차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책을 세 가지 놓고만 봐도 아, 이게 서연 작가님의 책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질 정도의 특유의 그림체들이에요. 이 그림체는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사실 이제 그림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노력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데요. 그냥 뭔가 일단은 이제 저의 그림책들을 보시면 약간 조금 만화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 그리다 보니까 이제 만화적인 분위기나 이제 그런 언어들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그림체에 녹아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림책을 만들면서 이 이야기에 가장 어울릴 만한 그림체 그리고 캐릭터가 뭘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의 그림체가 좀 다듬어져가지고 이제 지금의 그림으로 완성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작업 과정을 보면서 수작업의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주로 사용하는 도구, 재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이제 펜인데요. 이제 보시면 만화에서도 이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펜이나 이제 연필, 선을 표현하는 도구들을 즐겨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펜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가는 볼펜부터 시작을 해서 두꺼운 사인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그 효과에 맞게 다양한 펜들을 좀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 펜에다가 뭐 색을 입힌다던가 채색을 할 때는 뭐 수채화부터 색연필까지 그런 수작업 재료들,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신 굉장히 평범한 재료들이거든요. 그런 재료들을 좀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책을 보면 내용이 길지 않아서 조금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제작 과정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아이디어를 또 끄집어내는 것도 엄청난 힘이 들 것 같은데 보통 아이디어는 어떻게 꺼내세요? 사실은 아이디어를 이제 꺼낼 때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어떤 과정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아이디어를 이제 꺼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는 시간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일상을 보내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포착을 하고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뿐 아니라 많은 작가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작가들이 아마 이제 일상을 보내면서 이제 삶을 살아내면서 이제 특별히 아이디어를 어디서 이제 얻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제 흘러가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나 추억들 이제 이런 것들을 포착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제 문득 재미난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떠오르거나 이제 포착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 메모를 하거나 이제 이런 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2020년 미추홀북의 주제인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알아보는 이미지 토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의 이미지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도서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도서관은 보물창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이유는 재미있는 책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가님이 느끼는 이미지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쉬우시죠? 아, 어려운데요. 그런가요? 네, 첫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처럼 진짜 모든 전쟁이 평화로 바뀌어서 어린이들이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작가님께서도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 책을 그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란 어떤 이미지인지 궁금합니다. 평화란 무엇이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그냥 집밥? 집밥? 네, 집밥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이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은 막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제 집밥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따뜻하고 그 안에 이제 마음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이미지로만 놓고 봤을 때는 평화도 굉장히 평화롭고 따뜻한 이미지이고 집밥 또한 비슷한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뭔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평화들이 많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쉽게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이 사실은 집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쉬운 부분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집밥을 챙겨 먹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힘들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밥 안에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이나 누군가에 대한 마음도 많이 담겨져 있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평화의 집밥이란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평화는 집밥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뭔가 창의적인 것 같아요. 역시 그림책 작가여서 다른가 봐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바로 이게 필요하죠. 옛날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또 총이었다가 대포로 발전을 했고 지금은 미사일이 됐습니다. 바로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인데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무기는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게요. 사실은 저희가 살면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뭔가 사람으로서 가장 누군가를 쉽게 공격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말도 이제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이긴 한데 이제 그 표현 중에서는 뭐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말이라는 게 가장 사람이 쉽게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훨씬 많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가장 조금 사람에게는 조금 쉽게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그런 도구이자 무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듣고 나서 보니까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번 북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작가님께 궁금한 점을 미리 질문으로 남기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3개 정도의 질문만 선정해서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전에는 관심이 없던 그림책에 부쩍 관심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에 관한 강좌도 즐겨 듣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직접 그림책을 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그림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저도 한창 학교 다닐 때 이런 고민했거든요. 그림책 작가 되고 싶다. 네네. 될 수 있을까요? 아,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림을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고, 맞아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편도 아닌데,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요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화를 전공을 하긴 했지만, 그 회화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그림책을 공부하는 학교에 따로 한 2년 정도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그림을 정식적으로 배우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은 그려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뭐 사실적으로 마치 사진처럼 아주 잘 묘사하거나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 자체를 가장 잘 어울리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려낼 수 있는 어떤 표현, 뭐랄까요? 이제 표현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익혀서 이제 그림책 작업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꼭 전공을 하지 않으셔도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을 듣고 이 질문해주신 질문자님께서 꼭 좋은 그림책 작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도 그림책 작가시지만 다른 작가님의 그림책 중에서 좋아하거나 또는 추천하고 싶은 그림책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아,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사를 가서 짐 정리를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나와 있는 그림책들을 다 좋아해요. 뭐 이제 막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출간되고 있는 이제 뭐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해외 작가까지 사실은 너무 재미있는 그림책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작가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한 권을 꼽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이제 짐 정리를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이제 즐겁게 읽었던 그림책 한 권을 좀 발견을 해서 이제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제목이 비는 사과 소스를 만들어요 라는 책이거든요. 제목이 되게 재미있죠. 네. 근데 이제 작가 이름이 줄리언 시어라는 작가가 글과 그림을 함께한 그림책인데요. 이제 그 책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지만 성인들이 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만한 그림책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노랫말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한 이제 한편의 이제 글과 그림이 이제 버무러진 그런 그림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의 시각에 좀 더 가까운 그림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약간 앞뒤가 맞지 않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약간 이런 좀 의문증을 조금 들게 하는 그런 글일 수는 있지만 뭔가 이 그림책을 통해서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분들도 이 그림책을 이렇게 여러 번 좀 천천히 읽어보시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좀 그 즐거운 그림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책을 보면 가장 읽히고 싶은 대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작업하셨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림책을 처음 만들 때 누군가를 염두하고 만들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실망스러운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작가들이 물론 독자들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제가 처음 이야기를 발상할 때는 사실은 늘 저한테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미혼이기도 하고 아이가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림책 이야기를 만들고 아이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고민을 할 때는 늘 뭔가 저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작이 늘 저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걸 이제 좀 하나하나 완성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갈 때쯤에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자분들을 좀 고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은 어떻게 재미있게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완성을 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까지 2020 미추홀북 어린이 분야 선정 도서인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을 그려주신 서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 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맞아요.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작가님과 그림책의 이야기 그리고 평화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작가님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책의 제목처럼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 작가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되게 멋있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 또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평화는 뭔가 결국에는 이제 각자 자기 자신한테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속의 평화를 이제 지키려고 시작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단초가 되고 시작이 돼서 세상 전체의 평화도 같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 시작이고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평화는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결을 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모두가 자유롭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 오늘 북토크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을 읽지 못하셨다면 지금 인천의 공공도서관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북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 길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